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뇌졸중 원인 질환으로 WHO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질병이 있죠.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25%가 비만에 해당되고요. 또 매년 40만 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과 체중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만으로 비만이라고 하지 않는데 비만 기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주로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로 표시를 하는데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을 우리가 23 미만으로 보고 23과 25 사이를 과체중이라 하고 25 이상을 비만, 그리고 30 이상을 고도비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BMI만으로는 어떤 비만을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부 비만을 반영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육량과 체지방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23에서 27까지에서 보면은 아시아인들에서는 사망률이 오히려 최저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라든지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진단의 국내 기준으로는 허리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는 각각 0.9, 0.85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복지부에서 지금 이 비만 진단 기준을 변경해서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국민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린 데 있어서 정의를 조금 바꿨습니다. 네. 기존에는 25 이상일 때를 경계라고 얘기하고 30 이상을 질환 의심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네. 변경 이후로는 25 이상을 과체중으로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에서도 기존의 남자 90 이상, 85, 여자 85 이상일 때 질환 의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부 비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정상을 23 미만으로, 그리고 23에서 25까지를 비만 전 단계, 그리고 1단계 비만으로 25 이상, 2단계 비만을 30 이상, 그리고 35 이상을 3단계 비만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체구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서양인들 기준으로 해서 비만을 보게 되면은 건강상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부 비만을 반영할 수 있는 허리둘레라든지 허리와 엉덩이 비율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비만 물론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만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비만한 사람들은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무려 4배나 되고요. 고혈압은 12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당뇨병이라든지 각종 암이라든지 비만은 다양한 질환을 동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만한 사람이 있어서는 사망률이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류호성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질병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저만 해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을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는데 네. 실패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량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살이 찌거나 이렇게 요요 현상이 온다거나 그렇죠.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다이어트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 원인들은 체중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유명한 다이어트를 따라하거나 그렇죠.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건강 이상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된 경우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부 비만을 동반한 BMI 30 이상의 3단계 비만 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이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체중 변화를 일으키는 그 요소들을 좀 잘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체중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7가지 요소가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사 활성도라든지 열량 섭취와 열량 소비 균형, 수면과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대사 활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거나 네. 매일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다 그래요. 그 사람마다 네. 나이나 성별이나 근육량이나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정도에 따라서 개인마다 개인 활성도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거나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한다든지 따뜻한 차 등의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량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식단 및 활동량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렵죠, 의외로요. 예. 네. 그래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기존의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원에서 다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면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식욕 중추를 교란시키는데요.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즐겁게 잘 노는 것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기로는 이제 네 번째 요소가 사실 이제 영양 섭취의 질이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영양소 위주로 좀 먹어야지 비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좋은 비타민, 미네랄 하나 더 먹는다고 사실 건강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영양 성분들은 네트워크 형태로 전체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네.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걸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되어서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몸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이고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전과 성장기의 삶의 질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암 유전자나 비만 유전자를 서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네.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자체의 영향보다 세포 분열이 활성한 성장기 생활 습관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섯 번째로는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이 비만을 유도합니다. 비만 환자의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채소라든지 항산화제, 유산균, 탄수화물 제한이 필요하고 또 부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것이 있는데 이건 뒤에 따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도 질환 예방을 위한 또 식이요법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또 선정이 됐다 이런 소식도 접했는데요. 네. 체중 변화 7대 요소가 이렇게 좀 잘 적용이 되나요? 이런 방법이? 네. 인기 있는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를 보면서 네. 체중 변화 7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럴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명 언론기관인 US 뉴스는 매년 인기 있는 다이어트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체중 감량이 잘 되는지, 감량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따라하기는 쉬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부작용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밑에 두 개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대시 다이어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요? 네. 네. 이 고혈압 치료식으로 고안된 식사법인데요. 네. 칼륨, 칼슘 같이 여러 미네랄이든지 식이섬유 섭취를 강조하고 있고 채소나 과일, 통곡물,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단백질 또는 유제품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고지방 고기나 유제품을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당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감량 요소로는 칼로리 섭취 제한하는 것과 영양 섭취의 질을 높이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평가는 4.1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중해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네. 붉은 육류라든지 당과 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채소나 견과류 그리고 기타 건강한 식품을 권장합니다. 좋은 식단, 건강한 식단, 당뇨 식단 그리고 식물성 식단, 쉬운 식단에서 1등을 받았습니다. 감량 요소로는 영양 섭취의 질을 좋게 하고 염증을 예방하고 그런 감량 요소가 있는데 전체 평가도 이 역시도 4.1점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누구나 큰 제한 없이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혈압 같이 이렇게 고혈압 질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대시 다이어트가 좀 도움이 되고. 네네. 네, 그렇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중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네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네. 고도 비만은 아닌데 과체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1년 전부터 네.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거 뭐 심혈관 지금 콜레스테롤은 지금 치수가 좀 높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지금 약은 복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압도 지금 없던 게 네. 지금 뭐라노 경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조금 더 올랐다가 이렇게 하고 당도 네.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 저혈당도 됐다가 또 뭐 이렇게 지금 자꾸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살이 제가 좀 뺄까 싶어서 운동은 지금 꾸준히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 하는데 자, 지금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살은 좀 잘 안 빠지시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예. 건강 위험 요소들도 몇 가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좀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예.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만성 질환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고혈압하고 당뇨를 다 앓고 계신가 보네요. 지금 앓지는 않는데 올랐다 딱 그 내렸다 경계 단계이신 경계를 것 같아요. 예, 경계로 왔다 갔다 어떤 때는 하고 지금 됐다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부분인데요. 비만해가지고 이런 병들이 이제 연관성도 많고 그리고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도 잘 안 고쳐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좀 접근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살도 당연히 빠지고 질환들이 좋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감춰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건강상에서 예를 들면 혈액 검사상에서 콜레스테롤 지금 약간 경계치로 좀 높은데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사실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염증성 변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환자분들이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염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어떤 음식이 염증을 유발하고 예를 들면은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 네. 우리가 흔히 튀김 음식을 할 때 카놀라유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요. 네. 많은 식물성 유들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질환이 동반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동반된 분들은 혼자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네. 어떤 방송으로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음식을 위주로 드셔야 될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꼭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검진을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알아요. 살을 빼야 된다는 걸.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문제인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대시 다이어트랑 이렇게 네, 지중해 다이어트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하게 쉐이크 가끔 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쉐이크는 영원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네. 단백질 쉐이크는 흔히들 시중에서 보는 조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공이라서 좀 좋을까 말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네. 대두 단백 위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유제품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보통 쉐이크를 하루에 2회 복용하고 사이사이에 간식이나 그리고 그 외에 500칼로리 정도의 저지방 식사를 곁들이는 겁니다. 총 하루 12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감량 요소는 역시 칼로리 섭취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평가는 그러나 2.8점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점수가 낮네요. 네, 오래 지속하기도 사실 힘들고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도 없고요. 예, 네. 요요가 잘 오기도 하고 이런 저열량 다이어트를 지속하다 보면은 부신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사실 흔합니다. 부신 스트레스요? 그게 어떤 네네. 거죠?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이제 다이어트가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고기 위주로 먹는 황제 다이어트. 네네. 네.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고기 위주로 먹는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로 유명해졌던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육류 및 생선을 주로 먹습니다. 네. 기존 식품 피라미드와는 좀 반대 모양인데요. 네. 감량 요소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원에서 단백질과 일부 지방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점과 영양 섭취의 질을 좀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질 제한으로 인한 염증 완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가는 2.1점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 아마도 이 평가를 하신 평가자들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다이어트는 어떤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모 방송사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섭취 열량 중에서 탄수화물을 5%로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을 70% 정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간질이라든지 이런 치료식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던 건데요. 네. 버터나 코코넛 기름, 치즈 같은 고지방 음식과 육류나 생선 등을 적극 권장합니다. 감량 요소로는 좀 전에 애킨스 다이어트처럼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전환을 하고 탄수화물을 배제해가지고 염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체 평가는 역시 1.9점으로 낮은데 이 역시 지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데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면 훌륭한 다이어트로 다시 재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좀 좋다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좀 디톡스 하려고 하거든요. 네. 디톡스는 어떤가요? 네. 바디 리셋 다이어트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동안 유행했던 디톡스식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먹는 이제 스무디 그리고 과일이나 요거트,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칼로리 섭취 제한과 염증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가 점수가 2.0점으로 되게 낮은데요. 아무래도 이걸 장기간 이어가려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료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먹는 스무디식을 길게 이어가기 힘든 점하고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점이 감점 요인이 된 것 그럴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대2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네. 주중 5일은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일은 비연속적으로 단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 다양한 단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감량 요소로는 역시 단식을 하니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대사 활성도를 역설적으로 좀 높일 수가 있고 염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지적했듯이 네. 지금도 고구마 하나를 먹는다든지 네. 달걀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음식을 먹는 다이어트라는 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 때문에 탈모가 온다든지 무기력증 그리고 피부 질환 같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비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은 체중 감량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건강한 지방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입니다. 왼쪽 삼각형 그림은 권장하는 음식 피라미드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바탕위에서 충분한 물, 채소를 드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배부른 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식욕 중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간 해독과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도와서 염증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은 대사 활성도를 높일 수 있게 근육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 즉 설탕이라든지 네. 액상과당이 많이 든 탄수화물 같이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가공식품, 나쁜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네모칸에 있는 것처럼 네. 7가지 감량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 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여기에다가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식사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단식 기간 동안에 자가 포식들을 통해서 세포 재생을 한다든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 증진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비만 같은 만성 질환도 개선하고 염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로리 제한 효과도 있죠. 어느 정도 단식을 좀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하지만 단식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좀 더 수월한 방법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탄수화물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을 시간 제한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곧바로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바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올라갔던 혈당이 곤두박질 치면서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네. 하지만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잘 이용하면 이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또 언제든 다시 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옛날부터 단식은 장점이 많아서 해독이나 치유 목적으로 해온 것이죠. 네. 그러나 쉽게 따라하기 힘든 점이 유일한 문제였는데 그렇죠. 간헐적 단식은 저탄수화물식과 병행하면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간단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뭐 닭고기 같은 것만 먹으시면서 네. 최소 이제 먹는 걸 좀 줄이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지방 섭취라고 해도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조금 전에도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니까 좀 걱정돼서 전화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올해 몇십 년 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콜레스테롤에 대한 의학계 오류가 좀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84년도에는 이 유명한 타임지에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하는 나쁜 것으로 이제 기사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5년 지난 뒤에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몸에 나쁘지 않다. 이런 기사가 다시 게재가 우리 같은 됐죠. 사람은 정말 헷갈려요. 네. 그리고 나서 또 15년이 지난 2014년에는 네. 아예 버터 섭취를 장려하는 기사가 다시 실릴 정도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한 개 논문이 아니라 여러 편의 논문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더 다양한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화지방과 트랜스 불포화지방 섭취와 모든 원인의 사망, 심혈관 질환,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지방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는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다른 많은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파 때문인지 2015년 2월 미국 영양건강한 자문위원회는 콜레스테롤 일일 섭취량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영양건강한 자문위원회 보고서 중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콜레스테롤 및 지방 섭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패하지 않은 체중 조절 방법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체중 변화 7대 요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사실 적게 먹고 운동한다는 것은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금과 옥조와 같은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해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실패하는 다이어트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의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적 원인 중 하나인 장내 미생물을 잘 다스리면 살을 빼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 OECD 건강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발생이 10만 명당 20.3명에서 45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암을 일으키는 걸 한번 예, 도표를 다음 보면서 설명 좀 자료 화면 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는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네. 대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이 물론 있지만 과다한 음주를 한다든지 붉은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요. 네. 이 숯불로 고기를 조리하는 것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비만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 증가한다든지 IGF-1이 증가 상승이 바로 대장암 발생의 유발 요인이 되죠. 바로 이 바로 이 대장에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전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내 미생물 한번. 이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질 때 염증이 일어나고 암까지 유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살찌게 만드는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살 빠지게 만드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또한 먹는 음식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구성도 달라지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물 섭취는 물론이고 유산균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까요? 예. 네. 고도 비만 환자의 다이어트 기간 내에 장내 세균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맨 오른쪽에 정상인에서 보이는 세균 분포와는 다르게 비만 억제균으로 얘기하는 의간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정상인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만과 장내 미생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비만과 장내 미생물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소도 좀 잘 먹어야 되고, 네네. 네, 또 유산균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체중 조절 시 좀 어떤 것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아까 네. 말씀하셨던 분처럼 전에요. 예.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이런 게 있으면서 비만하다면은 일단은 전문 의료기관을 내원하셔가지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비만 치료를 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체형을 통해서도 동반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배꼽 아래 복부가 늘어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과다 때문에 부신 스트레스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가 늘어진 경우에요? 예. 네.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에 주로 살이 찌는 것은 여자분들에게 흔히 많죠. 네. 주로 갱년기 이후라든지 아니면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관련해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됐다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부전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네. 여성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죠. 네. 동시에 이제 반대로 전신에 고루 살이 찔 때는 네. 중년 남성들에서 전신에 고루 살이 찔 때는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 남성들 보시면 목욕탕에 가시면 왜 배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배만 보면 임산부들이세요. 예. 네. 이런 분들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호르몬은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체형만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체형 가지신 분들은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전문 의료기관을 내원하셔가지고 호르몬 변화에는 내가 혹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오시면은 무슨 값비싼 검사를 하고 내가 많이 병에 걸린 거 아니고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오시면은 간단한 신체 계측을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필요한 기초 검사를 일단 하시게 됩니다. 네. 그 검사를 보시고 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심층 기능의학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근본 원인적으로 내가 비만에 어떤 문제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개인 맞춤 비만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비만은 질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을 빼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건강해져야지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건강해야지 살이 빠진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류호성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는요. 당뇨에 대해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